안녕하세요. 예쁜 재봉틀입니다. 구입하신 780DC 재봉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틀을 보시면 디지털 재봉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달을 밟음으로 인해서 재봉틀을 작동을 할 수도 있지만 버튼을 이용해서 재봉틀을 작동을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페달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봉틀 우측에 보시면 전원 플러그를 꼽는 플러그 위치선 있죠. 여기에 플러그를 꽂아 주시고요. 플러그 위에가 발판 꽂이예요. 우리 박스 안에 보시면 발판이 있습니다. 혹여나 발판을 사용하실 경우 발판 코드를 이쪽으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뺄 거고요. 전원 스위치 오른쪽에 있죠. 위로 온. 택배 박스 안에는 이런 확장판이 들어있는데요. 뒤집어서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재봉틀 좌측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홈 쪽으로 손을 넣으셔서 빼내시면 이렇게 제가 잡고 있는 구멍 보이시죠? 이걸 잡고 당기시면 빠져요. 액세서리함이 빠지고요. 액세서리함을 뺀 곳에 확장판을 띄워서 조금 더 편하고 넓은 환경에서 재봉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이니 편하신 쪽으로 설치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봉틀은 실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위에서 걸리는 실, 그다음 여기 밑에 걸리는 실. 두 가지 실을 사용을 해서 서로 만나서 엮이면서 봉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윗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 재봉사를 구입하신 실 그대로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 실이 북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북알 보빈이라는 곳에 실을 감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보빈에 실을 감는 것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싱에 장착되어 있는 실패 마기를 빼시고요. 위에 실을 장착해 주시고, 실이 마구 움직이니까 실패 마기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요 설명대로 진행을 할 건데, 1번에 그려져 있는 동그라미가 요 아이예요. 요 아이로 오른손과 왼손으로 실을 팽팽하게 잡으시고 이렇게 실을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 북알을 보시면 동그란 구멍이 여기에도 보이고 반대편 밑에도 구멍 보여요. 그리고 네모도 있거든요. 네모는 신경 쓰지 마시고 동그란 구멍 안에 실을 넣을 거예요. 동그란 구멍 안에 실을 넣는데 북알의 기둥이 보이시죠? 이 기둥 사이로 실을 넣으셔서 구멍에 실을 넣습니다. 넣었죠? 그런 다음 이 실이 위쪽을 향하도록 놓아주시고요. 그대로 옆에 윗실 꽂이에 집어넣어주세요. 이렇게 실이 팽팽하게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3번 오른쪽으로 밀으라고 화살 표시가 되어 있죠? 부가를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됐나요? 그러면 LED 화면창에 윗실 감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화면이 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오른손으로 실을 직각으로 잡으실 거고요. 왼손으로는 버튼을 누르는데 이 실 아래쪽에 보면 시작 버튼이 있어요. 스타트 앤 스탑. 한 번 누르면 시작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정지하는 버튼입니다. 이 실을 직각으로 반드시 잡아주시고 시작 버튼을 눌러줄게요. 정지도 눌러봅니다. 실이 어느 정도 감기고 나면 계속 잡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이 실을 타이트하게 잘라줄 거예요. 살짝
잘라준 다음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가 속도 슬라이더인데요. 밑실을 감을 때는 속도가 천천히 감기는 것이 아닌 최대 속도로 감으셔야 실이 팽팽하게 감겨요. 잘 보시고, 혹여 여기 쪽에서 실이 탁 튕겨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실이 기둥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감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실이 이 기둥 밑으로, 부가의 밑으로 감길 수도 있으니까 이쪽도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감아줍니다. 밑실 가이드에 실이 닿으면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죠. 이때 정지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우리 아까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실을 빼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자, 밑실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실에서 풀리는 실의 방향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실을 잡고 있죠. 그리고 왼손으로 실을 잡으면 이렇게 실이 왼쪽에서 풀립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반대로 잡아볼게요. 돌려서 오른손으로 똑같이 잡았지만 실이 위쪽에서 풀리는 것이 아닌 지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풀리죠. 이렇게 풀리면 안 돼요. 실은 반드시 위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풀리는 방향으로 실을 넣어 주셔야 되고요. 복집 뚜껑을 검정 색깔 오른쪽으로 밀어서 열어줍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풀린 실을 그대로 복집에 넣어주세요. 됐나요? 그런다. 요 아이가 밑실을 장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이드예요. 요 아이로 실을 걸어주시고, 요 사이에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밑실이 걸리는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에 실이 밑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1번으로 들어가셔서 2번으로 당기시면 실이 사절됩니다. 됐어요. 이 상태로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밑실은 장착되었습니다. 자, 위에 실을 한번 걸어볼게요. 밑실을 감을 때 걸어두었던 이곳에서 실을 빼주시고요. 위에 실도 마찬가지. 양손으로 실을 평평하게 잡아준 뒤 1번 그림 순서대로 또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 뒤에서 앞으로 당겨서 실을 걸어주시고요. 2번 내려가죠. 3번 돌아갑니다. 4번도 돌아가는데 이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실을 딱 당겨줍니다. 다시 좌측에서 보면 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당겨서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여기 고리 안에 실이 들어가는 걸 눈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실제기에 실이 걸렸다면 그대로 내려오고요. 5번에서 걸리는 위치가 조금 잘 안 보여요.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이 고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걸려야 돼요. 면판을 손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실이 이렇게 해서 여기 걸리고 있죠. 그런 다음 바늘대 위에도 한 번 더 걸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 바늘에 실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구멍이 앞에 아래쪽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곳에 실을 넣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동 실 끼우개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실 걸어 보도록 할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하얀 색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요 아이가 실 끼우개 기능을 가진 아이고요. 요것을 손으로 딱 내려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곳에 실을 한 군데 걸고요. 딱 여기 바늘 앞에 실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세히 보면 바늘 앞에 갈고리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실이 딱 걸릴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실이 45도로 딱 잡혀서 오른손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후 실 끼우개를
다시 올려야겠죠. 이때 빠른 속도로 올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올리면서 오른손에 잡고 있는 실을 놓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뒤에 고리 보이시죠? 이 고리를 잡고 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실 끼우게 왼쪽 슬라이더 내리시고요. 앞에 한 번 걸고 여기 바늘 구멍 앞에도 한 번 걸어준 뒤 45도로 들어주고요. 왼손에서 실 끼우기 장치를 위로 살포시 올릴 때 오른손에서 실을 놓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늘 뒤쪽에 고리가 생성이 되고 이 고리를 잡고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봉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여기 스타트 앤 스탑은 시작 버튼이에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밑에 있는 톱니가 돌아가면서 이제 재봉틀이 시작이 되는 아이. 위쪽에 있는 유턴 표시는 시작 버튼은 재봉틀이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한다면 유턴 표시는 뒤로 후진하는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듭을 지을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요 동그라미 두 개, 요 아이는 점박기 또는 패턴 완성 버튼이라고 해서 직선 박을 때도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이런 세팅 패턴들을 사용을 할 때 끝에 마무리하는 걸 마무리할 때 이런 세팅 패턴을 사용을 할 때 끝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바늘 상하 버튼이라고 해서 한 번 누르면 바늘이 내려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바늘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바늘을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 이 버튼은 사절 장치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위에 실과 밑에 실이 만나 있거든요. 톱니 아래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실을 잘라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다음 이 아이는 재봉틀의 속도를 조절하는 아이고요. 최저 속도에서 최고 속도까지 슬라이더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패턴들이 20가지가 적혀져 있죠. 패턴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패턴을 설정을 해서 박음질을 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수업에 사용되는 패턴은 1번과 4번 패턴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오버록 기능을 가진 패턴, 세팅 패턴, 자축구멍 패턴도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판을 열면 이렇게 차트가 있고요. 예를 들어 43번 패턴을 누르고 싶으면 20번을 누른 뒤 이렇게 번호를 눌러서 43번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는 총 80가지 차트가 있고요. 이렇게 예쁜 하트 그림, 러브 이니셜 등도 있으니까 작품에 사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 패턴은 패턴 번호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에요.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한 칸씩 움직이고요. 꾹 누르면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아이는 패턴의 폭을 가리키는 땀폭 버튼이에요. 그래서 패턴마다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폭의 길이가 다 다르고요.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사용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이. 요것은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아이고 마찬가지 패턴마다 변경할 수 있는 값이 다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메모리 카드 패턴을 저장할 수 있고 패턴을 사용한 다음 사절할 수 있는 아이. 요것은 패턴을 확장시킬 수 있는 버튼이에요. 더 크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재봉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틀을 구입을 하면 제일 먼저 A 노루발이 여기 이곳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루발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제일 중요한 부속품 중에 하나이고요. 이 노루발의 역할은 원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A 노루발로 모든 작품을 다 만들 수 있지만
C 노루발과 G 노루발, O 노루발, F 노루발을 사용을 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하고 예쁜 박음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노루발은 O 노루발, G 노루발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노루발에 새겨져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O, G 이렇게 이름이 각각 노루발에 새겨져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루발을 장착하는 방법은 노루발을 보시면 여기 링이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링이 노루발 아래쪽에 끼워서 장착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 노루발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노루발을 앞뒤로 이렇게 잡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기 오른쪽 구멍에 보시면 검정 색깔 레버가 보여요. 이 레버를 툭 건드리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재봉틀에 힘을 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봉틀에 무리가 가니까 이 레버는 반드시 손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내리시고 잡으셔서 올리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재봉틀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잡아주시고 내리고 잡고 올려주세요. 자,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재봉틀 앞쪽으로 좀 빼주시고요. 노루발 밑으로 넣으셔서 레버를 잡으시고 레버를 내리면서 구멍에 링을 끼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노루발 레버를 잡고 위로 올렸을 때 노루발이 잘 붙어 있으면 장착이 잘 된 거죠. 다시 한 번 더. 노루발을 분리시키는 방법은 뒤쪽에 있는 검정 색깔 이 부분을 누르면 노루발이 분리가 됩니다. 다시 장착해 보겠습니다. 앞뒤로 노루발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여기 있는 링이 여기 있는 구멍에 들어가신다 생각하고 위치를 맞춰주신 뒤 노루발 레버를 잡고 내리면서 위치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F 노루발로 우리 직선 박음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실은 항상 노루발 밑으로 해서 뒤쪽으로 보내주시는 게 실의 엉킴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선 박음질을 해볼 건데요. 노루발을 보시면 여기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그 삼각형의 위쪽 꼭지점이 선에 잘 맞도록 눈으로 확인하신 후 노루발 레버를 잡고 노루발을 내려줍니다. 됐죠? 그런 다음 위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바늘 상하 버튼,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늘이 딱 꽂히죠?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바늘을 들어주시고요. 위치를 다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맞춰졌나요? 그러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볼 건데 이때 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각형 위에 꼭지점이 바늘하고 맞는지 선하고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왼손과 오른손은 그냥 시작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나 내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가고자 하는 길을 운전해 준다 생각하시고 살포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직선 박음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끝까지 다 왔다면 정지 버튼. 됐죠? 그럼 다음 원단과 재봉틀을 분리를 해볼게요. 가위 버튼을 눌러주시면 가절이 되었습니다. 노루발 레버를 이용해서 노루발을 들어주시고요. 원단을 이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박음질이 잘 되었나요? 그렇다면 옆쪽에도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은 항상 노루발 밑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박음질한 실의 긴 선을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옆쪽에서 한 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멈추고 사절. 반복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4군데를 우리가 모두 다 박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 끝쪽과 요 끝쪽하고 이렇게 실이 풀리죠. 시작점도 내가 실을 잡고 당기면 사실 잘 당길 일은 없지만 우리가 매듭을 안 지었기 때문에 실이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매듭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재봉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의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바늘을 시작 지점에 꽂고 이제 전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원단의 시작 지점이 씹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끝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 조금 앞에 한 1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앞에 바늘을 꽂고요. 뒤로 3땀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와서 끝 지점에 멈추고 뒤로 갔다가 저는 끝을 내요. 다시 한 번 더 조금 앞에서 시작을 하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끝내고 뒤로 가고 끝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후진 재봉으로 매듭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은 노루발 밑으로 보내주시고요. 바늘을 꽂아주세요. 자, 후진 재봉은 이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한 번만 누르면 제자리 박음질이 돼요. 이 버튼은 내가 가고 싶은 만큼 꾹 눌러주시면 뒤로 후진을 하거든요. 꾹 눌러주시면 후진, 내가 손을 떼면 멈추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직선 버튼 눌러서, 시작 버튼 눌러서 앞으로 멈추고 후진. 하나, 둘, 셋. 선생님 얼마만큼 뒤로 가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3땀 정도, 3땀, 4땀 정도만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 뒤로 가는 후진이 예쁘게 일단 안 박히고요. 그리고 후진 재봉했다가 전진했다가 반복적으로 박히는 부분이 실이 두꺼워져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땀 정도만 뒤로 가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사절. 자, 보시면 여기 매듭이 지어졌고요. 이곳에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미리 멈추고 정확한 위치점에 내가 가고 싶다 하시면 끝 지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미리 멈추시고요. 바늘 상하 버튼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후진 꾹 눌러서 이렇게 옆쪽에도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cm 박음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1cm 박음질이 뭐냐면 우리가 옷을 만들던 소품을 만들던 반드시 시접이 필요합니다. 시접은 뭐냐면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완성선에서부터의 끝지점, 원단 끝지점까지의 거리를 시접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접의 거리를 대부분 1cm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cm 박음질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잘 박아야겠죠. 그 부분을 F 노루발을 사용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박음질을 하느냐, 여기 침판에 보시면 10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바늘을 가운데 놓으시고, 가운데 놓는다는 말은 우리가 패턴에서 1번 패턴을 눌렀잖아요. 1번 패턴을 누르면 여기 동그라미 요 아이 있죠. 이게 바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요 동그라미를 우리가 침판 구멍이라고 하거든요. 이 침판 구멍이 이쪽에 있는 요 동그라미예요.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선이 가운데 있죠. 그 말인즉슨 바늘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을 패턴을 누르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바늘이 왼쪽에 있다는 거죠. 요 바늘의 위치를 우리가 버튼을 통해서, 땀폭의 버튼을 통해서 바늘을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는 거 보일까요?
이렇게 왼쪽으로도 지금 움직이죠?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바늘을 가운데에 놓고 침판에 적혀있는 1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박음질을 하면 그 간격이 1cm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은 노루발 밑으로 보내주시고 10이라는 숫자의 원단 끝을 딱 맞춰주세요. 바늘 내리고 시작. 여기까지. 여기 확정판을 보면 자가 있거든요. 자에다 여기다 갖다 대면 1cm 약 거리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보통 1cm 시접을 박음질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한테는 이제 노루발, 다양한 시접 노루발이 있기 때문에 노루발을 사용해서 1cm를 박아볼 거고요. 본 수업에서도 저는 노루발, 이 O 노루발을 사용해서 1cm를 박음질을 합니다. O 노루발을 장착해 주세요. O 노루발은 패턴 4번을 누른 채 땀폭, 바늘의 위치를 왼쪽으로 한 칸 보내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O 노루발의 끝, 요 쇠 있죠? 검정색 쇠, 저는 이 아이를 가이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가이드와 바늘의 위치, 요 사이가 1cm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바늘 상하 버튼 눌러서 실 정리, 실을 요 구멍 안으로 넣어 주셔서 송곳으로 이렇게 한번 빼주시면 더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박음질을 할 건데,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에 원단이 바짝 붙어 있도록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바늘을 내린 뒤 시작 버튼 가볼게요. 눈은 가이드를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박음질이 됐죠? 자로 이제 확인을 굳이 한다면 이렇게 1cm 박음질이 되었습니다. 자, 요 O 노루발을 사용해서 우리가 박을 수 있는 건 1cm, 0.7, 0.5를 박을 수 있거든요. 수치화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0.7 박음질을 하려면, 자, 아까는 4번에 0.0으로 만들어 줬었고 1cm, 지금은 0.7은 1번 누르면 3.5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이드에 맞춰서 한 번 더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0.5를 하려면 요 더하기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5는) 더하기를 눌러서 5.0에 맞춰주시고 박음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가이드에 맞춰서 박음질 할게요. 자, 이렇게 1cm, 0.7, 0.5 끝에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O 노루발을 사용해서 박음질해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G 노루발로 0.2mm를 박음질해 보겠습니다. 패턴은 4번 패턴, 땀폭을
마이너스 눌러서 0.0으로 맞춰주신 뒤 박음질을 할 건데, 아까는 O 노루발을 보시면 가이드가 오른쪽에 있었죠. 그러나 G 노루발은 가이드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 아이는 단뜨기 전용 노루발인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2mm로 박음질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루발을 장착해 주세요. 자, 조금 전에 박았던 것과 동일하게 가이드에 맞춰서 원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아까는 오른쪽에 있었고 지금은 가이드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폭이 되게 좁게 나와요. 우리가 0.2mm로 박음질을 할 거니까 되게 좁겠죠? 잘 보시고, 요렇게 해서 2mm 박음질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C 노루발을 사용을 해서 오버록을 한번 쳐볼 건데요. 먼저 여기 C 노루발이 적혀 있죠? 여기는 M, G, C 노루발의 오버록 패턴 9번 패턴을 놓고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끝에 보시면 검정색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에 맞춰서 원단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고정해 주시고 바늘 내리고 시작. C 노루발은 그 노루발 가운데 보면 쇠가 이렇게 길게 두 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빼시면 안 빠져요. 뒤로 먼저 사절하고 뒤로 이렇게 하시면 실이 분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끝쪽을 감싸는 오버록 바느질이 되었고요. 이 아이를 폭을 조금 더 넓혀서 박음질해 보겠습니다. 5.0을 더하기 눌러서 7.0으로 설정해 주시고 박음질해 볼게요. 밑에다가 지금 보시면 이게 5.0, 7.0, 5.0과 7.0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약간 차이 나죠? 2mm.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780DC 재봉틀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봉틀을 잘 활용하셔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